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님 시간입니다. 반가. 오늘은 지난번에 난 팔아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렸던 판매했던 제품의 기본적인 아주 간략한 소개, 재배법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일단 공지사항 하나는 다음 주에 저희가 드디어 바크가 들어왔습니다. 6에서 9mm 소, 9에서 12mm 중, 12에서 18mm 대, 이렇게 소, 중, 대가 들어와서 다음 주에 저희가 35리터로 줄어들었어요. 40리터인데 35리터로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올랐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분들하고 가격 상의해서 다음 주에 방송에서 저희가 바크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무, 부장용 나무가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또 같이 자재 좀 집중적으로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격을 25,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자막에 12,000원 써놓고 8번을 9번이라고 그래갖고 헷갈리게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잔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장님도 고생하시고 주문하신 분도 고생하셔갖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바크는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바크가 벌써 몇 개월째예요? 한 8개월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6개월에 8개월 만에 들어오고 이번에 들어오면 또 다음 것도 또 수량이 또 줄어요. 농가들 쓸 양이 없어갖고 해서 이번에 바크가 언제 풀려서 정상적으로 들어올지는 아직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바크 필요하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주문하셔서 바크를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수태도 그랬고요. 수태도 저희가 판매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수태가 잘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문해서 사시려는 분들은 못 구하고 있으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카틀리아 버튼탑이죠. 향도 좋고 꽃도 이뻐서 요거 했는데 요거는 릴리하고 엔젤 워커, 그러니까 워커리아나 형통도 들어가고 그 또 하나는 릴리아 룬디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도는 기본적으로 카틀리아는 12도 이상이 좋고 햇빛은 호접부터 좀 세야 돼요. 그래서 반그늘에서 양지, 반양지 사이에서 키우셔서 가능하면 빛을 많이 주는 게 좋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있지만 베란다에서도 너무 식사광선이 받는 쪽에는 약간 안쪽에서 빛을 충분히 오랫동안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카틀리아는 제 생각에는 일단 빛이 많아야 되고 온도 편차 때문에 꽃이 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종일 경우에는 약간 단일이 있고 장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모스가 가을이 되면서 꽃이 피죠.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단일이 되죠. 밤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피는데 전보산 때 가로등의 밑에서 이렇게 피는 애들 있잖아요. 가로등에서 꽃이 피면 안 피죠. 전 계속해서 단일로 빛이 빨리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해가 빨리 져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카틀리아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뿐이고 또 이런 품종들은 여러 개 교배해갖고 그렇게까지 문제 안 되고 때가 되면 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올해 이런 새순에서 새순이 보통 서너 개씩 있는데 꽃이 다 필 겁니다. 단 받았는데 꽃이 받아서 꽃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빛이 좀 약한 곳에 두던가 관리를 좀 못해서 그런 거지 빛이 충분한 곳에 두면 다 꽃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얘네들은 거의 완전 찐 착색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뿌리를 뽑아 볼게요. 첫 번째 뿌리 뽑아서 자 뿌리를 뽑았더니 뿌리가 이상이 없어요. 여기 살짝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 요 정도가 좀 뿌리가 좀 살짝 문제 있고 여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수태를 보니까 수태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아직은 이렇게 문제 안 생기니까 제가 하나를 갈아보면 하나는 이렇게 낮은 토분. 저는 높은 토분보다 국내에서 중국산은 좀 낮은 게 나오는데 국내에서 토분들이 난 애호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난 전용분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분이 높은 거보다는요 낮은 게 좋아요. 사실은 지금 이런
토분도 저는 이렇게 잘라서 좀 낮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난이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서 안 나서 좀 안타까워서 저도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게 뒤로만 자라야 되는데 이 친구 자체가 보니까 쌍대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서 또 쌍대가 돼갖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새순들이 여기 나오고 앞쪽도 나오요. 이렇게 거의 이쪽을 봤을 때 360도로 치면 그죠? 180도 그래서 거의 200도 정도가 순이 나오고 나머지 앞부분만 좀 순이 없는 편이죠. 그러면 이걸 심을 때 당연히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심어야지 오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토분에 심는 게 좀 유리한 편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먼저 뒤쪽이에요. 이렇게 뒷면 새순이 많이 나온 쪽이 뒤에요. 이쪽 공간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돼서 집어넣고 이렇게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받으신 분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받자마자 안 하고 그 토분에 플라스틱 요 분에서 한두 달 정도 키워도 돼요. 되는데 지금 한참 어린 촉이 나와서 이렇게 분을 좀 빨리 갈아주면 훨씬 더 자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눌러주고 이렇게 단단하게 심었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제가 그죠? 요 거의 180도에서 200도 정도의 방향까지 새순이 나와서 이 공간은 많이 비워두고 앞에는 완전 붙였죠. 이렇게 키워야지 어떻게 돼요? 몇 년,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이쁘게 더 커 나가겠죠.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또 버튼탑이 카틸리안 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더 하나 뽑아볼까요? 이번에 이 정도 사이즈로 다 가는데 꽃대가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서 제가 좀 빼서 이렇게 심는데 나머지 없는 분들은 꽃대 나올 거예요. 꽃. 그리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뭐 꽃대가 달린 채로 가실 거고 그죠. 저는 그쪽에 관여 안 하기 때문에 포장해서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운이 좋으면 그런 분으로 갈 거고. 자 그리고 딱 받았는데 꽃대가 없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하나 부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작할 때 이 농장도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심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심어야 돼요.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됩니다. 부작을 하다가 뜯다 보면 뿌리가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끼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끼 자체에 나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긴 한데, 그래도 이끼가 통기성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떼어주는 게 낫죠. 떼어줘도 또 나요. 부작했을 때 이끼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털어서. 스테가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부스러기 많네요. 제가 보니까 아까 그렇게 저 토분 이전에 토분으로 바로 심긴 했는데 집에서는 지금 받은 이끼 있잖아요. 이거 다 털고 새로 토분에다가 분갈이 할 때 살살 다 털어서 뿌리 약간 상해도 괜찮아요. 떨어져서 수태를 전체로 갈아주는 게 좋겠네요. 뜯어보니까 이렇게 좀 가루가 많네요. 그죠? 농가에는 일단은 A급 수태를 쓰지 않습니다. 칠레산을 쓰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쓰고 또 심은 지 좀 돼갖고 저는 바로 심었는데 그렇게 떠서 심는 게 좋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자라는데 저는 이 순이 뒤로 자라기 때문에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너무 이쁘죠. 끝에 아래쪽으로. 근데 아래쪽에 이 정도 높이로 심어야 되겠네요. 그럼 뒷순은 어떻게 하냐? 얘가 자랄 겁니다. 그래서 심 나와서 위로 타고 올라갈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위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심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아,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심으면 순도 더 빛도 잘 보고.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심으면 너무 이쁜데 순 나오는데 약간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심는 게 이쁘다. 이렇게 끈을 묶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뿌리는 이럴 경우에 어떡하냐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잘라서 붙여도 되는데요. 자르기 뭐 하는 분들은 이걸 말아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기 흉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서 기능을 하니 언제 자르면 되냐면, 자, 이걸 제가 부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테만 살짝 얹어주고요. 이렇게 얹어주고, 이거는 저 낚싯줄 쓰는데 면실로 써도 되고, 낚싯줄을 써도 되고, 철사를 써도 되고, 다 막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약간 나이가 있는데 노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는 그런데 이 초록색 쓰니까 너무 좋다. 하얀색은 이게 하다 보면요, 제가 노안도 있는데다가 이게 눈도 나쁘니까 이게 어디 갔나 그런데 이게 초록색을 쓰니까 이게 좋네요. 눈에 잘 띄어서. 약간 두꺼운 거 쓰니까 손으로 작업하기 편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셨죠? 하고 뿌리 내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놔두세요. 그냥 이대로. 그리고 키우면 뿌리가 내리죠, 이렇게. 내리면 그때는 잘라주세요. 일일이 요거를 이렇게 일로 가라고 붙여주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안 해도 돼요. 뿌리는 계속 새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된다. 두 가지. 아시겠죠? 이렇게 심어도 되고, 이렇게 심으셔도 된다. 버튼탑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 분갈이하고 비료 다시 바로 줘도 되냐? 네, 줘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심었으면 여기다가 또로록 15알에서 20알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가게 주시겠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피네드 팔가타 소엽풍란. 소엽풍란도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들 구매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올려 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려 심는 게 좋아요. 소엽은 부작도 당연히 좋고요. 이거 뽑아 보니까 아직은 뿌리는 좀 이 집이 굉장히 잘 키웠는데 뿌리는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여기는 뿌리 좀 약하네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이게 이제 1차 가식같이 살짝 심은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못 내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요, 저는 한 번에 큰 분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공동 심기 있죠. 가운데를 비워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끈으로 여기를 이렇게 감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방송상 제가 빨리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심고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분이 있죠. 토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토분에 이 공간을 이만큼 비워둬요. 통기가 잘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약간 띄워서 심습니다. 저는 통기도 잘 되고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 사이는 이만큼 단단하면 위에 걸쳐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엽을 키우면 되고요. 소엽풍란 그 다음에 대여풍란 두 개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대여풍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와, 뿌리가 여기까지 꽉 찼네요. 이런 것도 토분 같은 경우 있죠. 토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토분이 있으면 요거는 살짝 내려서 이 위에 감싸주고 요런 데다가 이렇게 띄워서 심으면 여기만 더 감싸주고 심으면 되겠죠. 잠깐만요. 수태가 또 쓸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감싸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어주면 된다. 하고 재배법은 둘 다 국내 대한민국의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면서요. 떼약볕을 보고 이렇게 강한 빛을 보고 크는 애들이에요.
근데 실내에서 그렇다고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네. 우리는 그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거기서 자생하는 데처럼 오픈된 데서 자랐던 환경이 아니고 실내에서 온실 안에서 키웠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내보면 타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빛이 좀 강하면 좋으나 이것도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면 되고 둘 다 추위에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뭐 5도, 3도까지도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지금 호접란, 팔레놉시스 쪽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옛날 에리데스에서 호접란 쪽으로 갔고 사실 에리데스도 거의 호접란하고 비슷해요. 키우는 것도 반다도 그렇고 그리고 요렇게 크는 거는 얘는 지금 네오피네타 팔카타라고 하고 아예 속의 두 개가 틀려요. 다른 품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얇으니까 소엽, 대엽 이렇게 표기는 하지만 그래서 꽃을 피울 때 어떤 게 있냐면 대엽 풍란은 반드시 온도가 가을부터 계속 떨어져야 돼요. 평균 15도 이하로는 계속 유지가 돼야지 꽃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엽풍란 그러잖아요. 햇빛만 많고 잘만 키우면 여름에 무조건 꽃대가 나오는 두 개가 스타일이 틀려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그러면 소엽풍란이 좀 더 쉽죠. 대엽풍란보다는 대엽이 쉽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꽃 피는 것도 대엽은 요즘 피고요. 이제 저온처리가 지나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들어오면서 피는 거고 소엽풍란은 언제 피죠? 한여름에 피잖아요. 그죠? 소엽풍란은 한여름에 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품종 같지만 다른 품종이다.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면 된다. 키우면 된다. 이제 아시겠죠? 대엽풍란, 소엽풍란.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이 델레나티. 델레나티는 제가 저도 직접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포장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대표님 이게 포장하다 보니까 물건은 되게 좋잖아요. 꽃도 이쁘고 정말 이뻐요. 근데 포장하다 보니 뿌리가 다 털린다 해서 제가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진짜로 뿌리가 되게 약해요. 파피오가 원래 뿌리가 안에까지 쭉 뻗어야 되는데 뿌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델레나티가 원래 약한 건지. 근데 나머지 여기 몇 개 뿌리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받으신 분 중에 엎어지던가 쏟아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바크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농원에서 키우는 거 잘 키우셨어요. 근데 바크가 생각보다 약간 바크하고 잔돌 같은 거 섞어서 심으셨는데 생각보다 바크가 조금 이게 입자가 가늘고 동글동글 섰으면 뿌리가 훨씬 더 잘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으시면 첫 번째 제가 히로티시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같이 할게요. 히로티시멈은 저희가 직접 키운 거고 이거는 외부에서 갖고 온 건데 제가 뽑아 볼게요. 무조건 뽑아봐야지 알아요. 답이. 자 보면 히로티시멈은 자 보십시오. 왜 안 나와? 네, 뿌리가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델레나티가 약간 조금 더 뿌리가 좀 덜 발달하고, 그죠? 그리고 같은 파피오인데 이렇게 이건 뿌리가 좀 발달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두 개 다 받으시면 분갈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얘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크기 분으로 가는데 파피오는 지생란이잖아요. 톱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파피오는 톱은 쓰지 마시고 혹시 톱은 쓰고 싶은 분들은 유약 발라진 거 있죠. 나 동양남분 집에 안 쓰는 거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약간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식재는 가는 바크 또는 난석 가는 바크 섞어도 되고 수태 섞어도 다 괜찮아요.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렇게 해서 털어서 가는 바크를 살살살 털어서 가는 바크로 다시 심어주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유약 발라져 있는 톱은 보통은 난하면 유약 발라지는 거 다 쓰면 그죠? 통기가 안 되니까 안 좋다고 그러지만 지생란인 경우에는 틀리죠. 동양란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델레나티는 이렇게 털려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보니까 얘도 뿌리가 좀 약해요. 얘는 좀 더 약하네요.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심지 마세요. 단경성이지만 위로만 자란 단경성이지만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심을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쁘긴 하지만 요거 순 나오면 나와서 하나가 촉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기가 나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어린 순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그죠? 이것도 올해 나옵니다. 올해 받으신 거 다 나올 거예요. 2촉, 3촉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키우냐면 얘는 지금 델라 같은 경우 이게 뿌리가 털려서 온 밭거나 전반적으로 뿌리는 이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잡고 스테르만 심으세요. 괜찮습니다. 스테르만. 이렇게. 처음에 여기를 말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말고 여기다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다시 막 해놓고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만약에 그 뿌리가 되게 짧은 편인데 그걸 그냥 가는 밭이나 딴 걸로 심으신 분은 이렇게 살살살 심어서 나무 하나 꽂아서 양쪽에 이렇게 꽂아서 여기 꽂고 여기 꽂아서 안 흔들리게만 잡아주시면 괜찮고요. 파피오는 내가 키우는데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파피오는 일단은 반 그늘 이하에서 키워야 돼요. 빛이 너무 세면 안 되죠. 그죠? 그러고 온도는 10도, 최저 온도 10도예요. 10도가 더 넣어지면 요런데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짓물르면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근데 얘를 실내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파피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요. 이렇게 키우면 좋습니다. 이게 작은 온실이잖아요. 제가 이게 난 전용 우리 델레나티 전용 샤워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프렌즈 커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면 너무 좋은 게 일단 요 안에 습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물 줄 때 물을 그냥 가득 채우세요. 여기까지. 채웠다가 5분이나 10분 지나서 그때까지 못 먹은 물은 다 얘가 이제 못 먹는 거죠. 남는 물이잖아요. 쭉 버리고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렇게 키우시는 거 괜찮다. 아시겠죠? 그리고 파피오도 제가 수경재배는 파피오도 수경재도 반수경재배 잘 돼요. 근데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키워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피덴드 오렌지는 제가 볼게요. 이온 거 이건 저희가 직접 키웠어요. 뿌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죠. 지금 이거 받으신 대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바크도 좋아요. 이게 저희가 왜냐면 저희도 여느 농가처럼 이렇게 국산 바크 있잖아요. 옛날 이런 바크 썼었어요. 근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키우는 것만큼은 소비자분들 특히 저희는 도매로 가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보다 거의 직접 소비자분들을 직접 판매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태도 조금 더 고급으로 쓰기 시작하고 바크도 좀 좋은 걸 쓰기 시작했더니 뿌리도 훨씬 더 낫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같은 가는 바크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부서지는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그죠? 다시 넣고 요대로 지금 바크도 생생하고 다 좋으니까 요 상태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앞으로 2, 3년. 그래서 더 키워도 되고, 요거를 조금 더 큰 분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요렇게, 요 분 정도는 조금 너무 작고, 요 정도 분은 딱 요 정도가 괜찮겠네요. 요 정도 화분에다가 요 상태로 넣고, 바크만 살살살살 해서 채워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키우신 분은 실내에서 또 키워야 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낫다. 키우기. 습이 다 잘 녹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에피도 빛이 똑같아요. 얘도 빛이 센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직사광선 빼고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꽃이 훨씬 더 잘 달립니다. 그리고 품종마다 틀린데 새촉이 잘 나오는 품종이 있고 그런데 얘는 미니 타입인데 새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1년에 하나나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주로 빛을 많이 봐야 되고 추위는
에피가 조금 더 추워도 괜찮은데 에피는 많이 추워도 8도? 8도 이하는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빛은 좀 세도 괜찮고요. 에피는 좀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가 막상 빼보니까 이렇게 병반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없는데 여기만 병반이 있죠. 이런 병반은 그냥 여기만 잎만 이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더 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도 보니까 이쪽에 딱 고위치가 그러네요. 요거 자랄 때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랄 때 요때 좀 영향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식물 상처 치료제 갖고 이렇게 발라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로디게시는 우리 방송 나갈 때 로디게시는 이게 망분으로 다 받으셨잖아요. 망분으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로디게시도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고 한 13도 정도만 유지해주면 이파리가 굉장히 이쁘고 꽃도 필 수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 우리 망분이 있는 거 분 안 갈아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키우시는데 얘가 건조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은 제가 보니까 뭐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주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잘 키우겠다 그러면 주기가 좀 줄여서 4, 5일에 한 번씩 담궜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담궜다가 꺼내고 노출된 뿌리는 스프레이를 뭐 매일 뿌려도 괜찮아요. 노출된 뿌리는 바깥으로 나온 뿌리는 매일 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받으신 다음에 꽃대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운 데다 두면 안 돼요. 베란다에 두세요. 그냥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인 경우는 그냥 창가에 가까이다 두시죠. 왜? 실내에서 따뜻하면 꽃 다 떨어져요. 우르르 쏟아집니다. 꽃 피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고. 올해 대명석 꽃 못 보실 분도 되게 많아요. 아마도. 저는 분명히 그러겠습니다. 왜? 겨울이 계속 춥다가 갑자기 따뜻한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에. 그리고 다시 대명석 꽃이 피는 그 주기에, 그 주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꽃이 나오다가 다 멈춘 집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늘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넬함머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수량은 한 300개 정도 돼요. 300 정도 하는데 1차 나갈 수 있는 양이 수량이 적어서 제가 직접 골랐어요. 48개. 그래도 정말 튼튼한 애들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근데 너무 많으신 분들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골랐는데 그게 뭐 고르면 간혹 이렇게 상처 있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뒤에 좀 상처 있던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접혀서 이 부분이 노랗게 된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워낙 없는 상황에서 줘야 돼. 그리고 재배하는 데는 1, 2, 3 이렇게 다 나와서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뿌리는 제가 보면 이건 저희가 키운 거 직접 키웠으니까 알죠. 분갈이 작년에 들어와서 11, 12, 1, 2, 3, 4 아니다. 9월 말인가? 9월 말. 10, 11, 12, 1, 2 한 5개월, 4에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수태도 싱싱합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어떤 식으로 키웠냐. 이렇게 보시면 바크 썼고요. 수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뿌리가 별로 안 내린 것 같은데 완전히 돌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식재 그대로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식재 튼튼해요. 아니 새 거예요.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큰 분으로 토분을 옮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뒤에만 덧대서 그대로 넓은 분으로 껴주면 돼요. 자, 아시겠죠? 이대로 그대로 넣어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나는 무조건 죽어도 토분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서 망 깔고 앞쪽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누차 여기가 앞일까요? 여기가 앞일까요?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요. 앞에가 크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크고 아이들이 작으니까 여기가 앞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여기 앞에는 여기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뭐 엄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나가죠. 자식이 더 큰 거예요. 다음 거 더 크겠죠.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정면, 위가 보이는 게 정면, 이렇게 뒷면인데 얘는 그렇게 구분 못 해요. 왜? 얘가 자랄 때 돌아가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근데 셋은 이런 경우 헷갈리는 경우 있죠. 여기는 보면 얘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이고. 그죠? 근데 일로 자라잖아요. 일로 자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뒤쪽에 있는 애한테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수태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 수태를 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아예 그냥 밀어도 돼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를 털고 이만큼을 털고 뿌리 자체로 벽에 닿아도 돼요. 수태 없어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밀어놓고 여기를 채워줘야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얘는 여기다가 다시 넣고 수태 안 가르쳐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고 이러면 다음 순 지금 받으시는 분 중에 순이 오늘 막 잘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오고 다 굳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던 다음 순 나오면 꽃 볼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꽃을 보시고. 그리고 카틀리아는 아시죠? 12도. 얘는 안 떨어지는 게 좋고 온도는 35도. 빛은 꾸준하게 길게. 그죠? 그 비료는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비료는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비료가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비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스모 코트나 이렇게 이게 완효성 코팅 비료가 있으면 이 코팅 비료는 비료 사이에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해요. 그리고 비료가 있고 물이 들어가면서 비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수명이 언제 되냐면 보통 4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 있고 뭐 10개월짜리도 있는데 수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자, 눌러볼까요? 자, 보세요. 터졌네. 수명이 거의 다 됐네. 그죠? 우리가 이거 심을 때 줬으니까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수명이 다 됐으니까 바로 올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죠? 이제 없어요. 물만 들어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시 비료를 올려놔야겠죠. 지금 시기에. 여기서 쭉 15에서 20알 정도. 오늘 좀 많이 들어갔네요. 25알 정도 들어갔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죠. 이제 끝이 다 왔습니다. 이제는 덴드리움 긴기아늄 로드버즈. 아니, 버드로즈. 이것도 주문하신 분이 좀 있으세요. 크기가 부담돼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주문하셨는데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요대로 해서 긴기아늄은 햇빛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베란다만 있으면 그냥 거저 키우는 애죠. 그죠? 그리고 베란다에 계속 놔두는 게 좋아요. 지금 받으시면 꽃 핀다고 실내에다 두면 우르르 다 쏟아집니다. 오래 안 가고요. 서늘하게 계속 둬야지 오랫동안 가고 베란다에 두고 거실문을 열어놔도 어때요? 향이 쫙 집안까지 들어오죠. 향이 엄청 강하니까. 그리고 이거 안 뽑아져요. 꽃 지면 분갈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순이 안에 꽉 껴서 안 돼요. 꽃 지면 분갈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이렇게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눕혀서 이대로 눕히고 꽃 지면 눕힌 다음에 발로 밟으세요. 물 준 다음에 꾹 누르면 쭉쭉 들어가죠. 발로 밟은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이거 하나만 잡으면 부러져요. 이렇게 누구 보고 잡아달라고 이렇게 2개 잡아달라고 그러든가 내가 잡고 고무망치 없으면 망치 같은 걸로 잡고 여기를 탕탕 치면 쏙 빠져요. 빠지면 깜짝 놀래요. 뿌리가 꽉 차 있거든요. 뺀 다음에 분갈이는 제가 누차 매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크고 성장이 빠른 애들, 대명수꽃, 긴기아늄 이런 애들은 멋있다고 토분에 심으면 후회합니다. 무겁고 바로 또 분갈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분갈이는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에서 지금 보면
요 사이즈. 지금 보시면 요 사이즈죠. 사방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나 손가락 2개. 그래서 3개까지 괜찮아요. 그 정도 화분까지.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분이 조금 타이트하고 2개에서 3개 정도고 분 높이는 이거보다 조금 높으면 더 좋죠. 요 정도. 예? 요 정도 화분에 해서 그대로 집어넣고 식재 털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 뽑아보면 바크가 없을 거예요. 거의. 얘가 다 잡아먹어갖고 그냥 꽉 뿌리가 꽉 차갖고 빠져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가는 바크 써도 돼요. 중간 바크도 괜찮고 아니 섞어도 되고 그러니까 6에서 9만 써도 되고요. 9에서 10이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물 주는 걸 조금 덜 하겠다 그러면 6에서 9를 쓰고 9mm. 그래서 바크를 6에서 9mm라고 하면 보통 요 정도 애들 사이즈고요. 9에서 12mm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이거 섞어 써도 돼요. 그래서 바크를 사이에다 다 채우고, 그죠? 분 다 빼고 넣고, 요 정도 크기일 거예요. 그러다가 다 채우고, 치고, 채우면 훅 잘 채워져요. 그렇다고 다 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중간에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퐁퐁퐁 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누르고, 그럼 쏙 다 들어가죠. 다시 또 넣고, 끝! 그리고 언제까지? 내년 꽃필 때까지 베란다에 계속 놔둔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바깥에 옥상이 있거나 뭐 내놓을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바깥에 내놔도 돼요. 언제 꽂히면 바로 내놓으세요. 그럼 빛에 좀 타야 이렇게. 어머 죽어. 아 괜찮아요. 좀 타고 새순 나올 때 적응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여름에 비 올 때 비 맞고 새순 나오면 기름 칠해놓은 거지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거저큽니다. 언제 물을 주면 되면 거의 신경 안 쓰고 바깥에 놔도 돼요. 언제 신경 쓰냐면 비가 너무 말라가고 어디서 들었더니 너무 건조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때 물 주고 그죠? 보통 땐 비가 오든지 뭐 계속 놔두면 알아서 자기가 큽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 크기에 꽃대 멋있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가을엔 안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서 다 시켰는데 나는 왜 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추적을 해보면 가을만 신경 쓴 거야. 내내 빛도 안 주고 실내에 있다가 이제 저온 처리해서 꽃대 나가면 안 되죠. 이미 꽃이 형성되는 거는 신비디움도 그렇고 이런 종류는 저온 처리 받는 애들은 여름에 햇빛을 계속 충분히 줘서 새순이 나와서 가을 때쯤 됐죠. 여름 많이 받을 때 그때 이미 결정해요. 나는 올해 꽃을 50송이를 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결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베란다로 가서 저온 처리했을 때 저온 처리 덜 되면 30개만 꺼내는 거고 더 덜 되면 10개만 꺼내는 거고 실내에 있어서 안 되면 못 꺼내는 거고 저온 처리 잘 돼 있으면 전체가 다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 처리가 안 돼 있고 빛도 안 주고 제대로 못 키우고 막 이렇게 그 도장돼서 자란 애를 저온 처리하면 나와야 몇 개 안 나오죠. 안 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남 팔아요. 그래서 재배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같은 얘기 또 하냐? 그리고 나는 다 아는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적어도 이거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난 품목 중에 난파라요나 안양태에서 판매한 것 중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꾸 까먹는 분이 있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이렇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보시면서 왜 이렇게 앞에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떠드시고 그냥 중요한 게 요건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버튼탑 근데 나는 에피 오렌지 6번을 샀어. 근데 1번까지 왜 들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들으니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찍찍찍 눌러서 스킵하세요. 쭉 하고 6번 보시면 돼요. 그죠? 저보고 왜 1번부터 찍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판매하는 거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크하고 자재 판매하는 걸 다시 한번 뵙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난 학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주변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쭉쭉쭉 눌러라. 제가 지금 23,000분,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23,000분이 나를 좋아해 주셔서 제 채널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이 23,000분이 있다니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올라갔으면 좋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좀 이렇게 권장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